멘토러스와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첫 문제는 용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 고사 기출문제 13번입니다. 이미 한번 풀었지만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자, 대신 빠르게 합니다. b가 2입니다. 그럼 b자리 2를 대입해보세요. 그럼 fx는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ax제곱 2를 대입하면 b자리 2를 대입해야 됐죠. sorry. 1 마이너스 2a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인수정리 한번 써볼까? 3차, 2차, 1차 상수항을 뭘로 나눠볼까요? x 마이너스 1로 나눠볼까? 1이 아닙니다. 이건 x 마이너스 1이죠. 퐁당 내려줘. 곱해줘. 더해줘. 곱. 합을 하면 2. 곱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더하면 0이 되지. 그래서 어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fx는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집니까? 네. 맞아요. yes.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도 한번 보세요.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항등식이지. 그 fx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b가 존재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좋았어. x에 뭘 한번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b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 녀석이 0일 수 있니? 라고 묻는 건데 힌트는 뭐예요? a 값에 관계없이라는 어떤 식?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a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걸로 바꾸는 거야. 그 말은 a만 문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a가 어떤 식? 항등식이라고 했다. 정말 중요하다. 다음 달에 치는 6월 부산시 교육청에도 반드시 항등식 나옵니다. 그러면 a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쳐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어디? 마이너스 b. 괜찮나?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a를 포함하는 두 군데 있죠. 계산하면 b 플러스 2. 그래서 이 녀석이 항상 0이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0인 동시에 and라 부릅니다. 동시에 b 플러스 2가 0인 b가 존재하니?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라는 값이란 거지. 검산해 줄까요? 하나 되겠나? b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 값은 이 녀석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항상 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도 괜찮아요. 굳이 설명 안 합니다. 니은은 존재한다? 자, D컷이 조금 어렵다 했지. A가 2분의 1보다 크면 f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k로 나눠 떨어지는 0이 아닌 실수 k가 존재하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좋았어. 이 녀석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지.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 다른 말로 인수 정리리. 그럼 x를 뭘 대입한다? k를 대입하면 되잖아. 오, 그렇네. 그래서 fk 플러스 b를 정리를 할 거야. fk라는 건 x자리에 k를 대입하지. 그래서 k제곱 더하기 ab 곱 k제곱 더하기 1-2a 곱 k 더 빼기 b에다가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fk 플러스 b 맞지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고 각 항에 공통인수 k 한 개 있잖아. k 하나 묶어내면 뭐가 남지? k제곱 더하기 ab 곱 k 더하기 1-2a가 남네. 그잖아요. 근데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이 녀석이 x가 k 값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0이 아닌 실수인데 이 녀석은 제외해야 되지. 그럼 뒤에 중괄호 안의 값에서 0이 아닌 k가 존재하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잖아. 그러면 0이 되려면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둔다면 x가 2차 방정식이면 이 녀석을 그냥 my star, 별에 관한 2차 함수로 둘 거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0이 되는 게 존재하면 되잖아. 제일 밑에 거 제외하고 이 두 개는 어때요? 되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반면식 D가 0보다 커도 괜찮고 D가 0이어도 괜찮지. 이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D를 풀어버려 B의 제곱. B라는 건 K의 수. AB를 나타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곱 A는 여기 K제곱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지. 1곱 C는 상수 1-2를 표현하는 거거든.
이 녀석이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니? 잘 봐, 잘 봐, 잘 봐. 자,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분배 마이너스 4 플러스 8a가 되잖아. 그래?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은 근데 범위 관계 있지? a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써먹지? 아니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결국 이건 a에 관한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 아니야? 맞지? 어? 그래? 어떻게 쓰면 될까? 자, 이건 푸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실수의 정의가 뭐였지? 실수의 데스티니는 정의는 제곱을 하면 무조건 0 이상이지. b제곱도 0 이상이잖아. 그럼 둘을 곱하면 어때요? 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0 이상이 되지. 그리고 a가 2보다 크다 했잖아. 얘를 만들어 볼게.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8을 곱해. 그럼 8a는 4보다 크네? 4를 빼봐. 빼기 4 해봐. 마이너스 4 플러스 8a는 0보다 커 작아? 0보다 크지. 0 이상인 수와 0보다 큰 수를 더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봐봐. a가 2분의 1보다 크면서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실수가 존재하지. 왜? d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이런 그림 넣을 수밖에 없잖아. 설령 이 녀석이 0을 갖는다 해도, 설령 얘가 0인다 해도 0이 아닌 k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운, 니은, 디귿 다 맞다는 겁니다. 2023년 영어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 고사 서술형 6번. 얘도 문제를 풀었었죠. 자, 빨리 갑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 우리 제자를 웬만하면 함수로 쓰세요. 그래서 1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지. 자, 근데 가족은 봐봐. 몇 차인지 몇 차인지 알 수 있죠. 사실 몇 차예요? 물이 6차잖아. 이거 전개하는 순간 멘붕에 빠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정리 알지? 제수가 0 되는 x값을 대입했을 때 그 식은 성립하지. 그러면 x자리 0을 대입할 수 있잖아. 오, 와우. x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 말은 f0 곱하기 f0 빼기 0는 0. x자리 뭘 더 대입하고 싶어요? 1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f1 곱하기 f1 빼기 1도 0이라는 거예요. 가족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다가 나조건도 한번 보세요. 바로 씁니다. 두세 번 쓸 것도 없습니다. x자리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래서 f-1 곱하기 f-1 빼기 1도 반드시 0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출제를 한번 보세요. f-1과 f1이 될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을 물었어. 자, 그래서 제일 첫 줄 봐봐. 제일 첫 줄에 보면 결국 뭐야? 0 생략한다면 f0 제곱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 말은 f0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지. f0은 0이라는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나중에 함수를 푼다면 이렇게 그려지고 원점이 어딘가 지난다는 얘기야. 결국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 3차 함수의 8분할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대학 내용인데 내가 땡겨와서 고등부 애들한테 가르쳐 주거든. 가져가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의미는 뭔데? 이 의미는 f1이 1이거나 또는 f1이 0이거나 또는 f1이 1이 되면 되지. 이 의미는 뭔데? f-1이 0이거나 또는 f-1이 1이면 되잖아. 총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몇 개 없어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자, 첫 번째는요. 자, 보세요. f1이 1이면서 f-1이 0일 수 있잖아. 이게 두 개 성립할 수 있지. 다시. f1이 0인 동시에 f-1이 0. 또는 두 번째. f1이 0이면서 얘가 성립하면서 f-1이 -1일 수 있나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손 좀 많이 갑니다. 자, 디귿은 f1이 1이면서 f-1이 0일 수 있죠. 마지막.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얘기만 우리 제자들이 스스로 적어낼 수가 있으면 great. 이거 말고 있나 케이스가? 없지. 그리고 f0가 0이라는 건 0을 대입하면 상수 c가 0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쓴다.
이거 한번 보세요. F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X자리 1을 대입해봐. 봐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C는 생략한다. 이 녀석이 0. 자, F-1도 대입할 거야. X자리 -1을 대입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C는 0이니까. 오케이. 문자 두 개씩 두 개를 더해버리면 쓱쓱 싹싹 2A는 빵, A는 빵. A가 빵이면 B는 -1. 자, 니은도 갑니다. F1이 0이야. X자리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빵. F-1이 1이라고 했네. X자리에 -1을 대입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C는 0이니까 이 녀석이 1. 문자 두 개씩 두 개를 더해버리면 쓱쓱 싹싹 2A는 1, A는 2분의 1, A가 2분의 1이야. 더하기 두 개 더하면 2분의 3,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세 번째, F1이 1입니다. 1을 잡아넣어.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니까 이 녀석이 1. F-1이 0이야. -1을 대입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빵. 문자 두 개를 더해버리면 슥슥 싹싹 2A는 1, A는 얼마? 2분의 1. A가 2분의 1이야. 여기 집어넣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1. 맞죠? 넘기면 -2분의 1. 그럼 B는 역시 -2분의 1 나오지. 자, 한번 고민해보세요. F1이 1이야.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F-1이 1이야.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도 1. 문자 두 개를 더하면 슥슥 싹싹 2A는 2, A는 1, A가 1이야. 이 두 개 합치면 2. 넘기면 B는 -1. fx를 다 적으랬네. 다 적을 수 있죠? 한 개만 적어줄게요. 나머지는 스스로 해보라.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a는 0이 될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a는 x제곱 개수다.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대로 쓰세요. x세제곱 빼기 0 되고 b자리 -1. 그래서 -x. 나머지 4개 다 적어야겠지? 다 적으셔야 답이 됩니다. 2023년 용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 고사 기출문제 소수정 5번. 자, 재미난 문제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 K라고 했어. 이걸 놓치고 그냥 자연수 K에 대해서 풀어서 답이 많이 나왔었는데 몇 개 없어요. 결국 두근의 비가 2대3이라는 건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내 제자들은 어디 가도 함수로 푸세요. 누가 뭐래도 함수로 푸세요. X축, Y축 잡는다면 그 알파랑 베타의 비율이 2대3이라는 거야. 둘 다 음근 하나 양근 나온다는 얘기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두근의 곱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근의 곱은 뭐였어? 그러니까 A분의 C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노는 거 알겠지? 그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K는 음수잖아. 두 개의 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건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편의상 알파 자리를 음수로 잡고요. 베타를 양수라 들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이건 봐봐. 두근의 비율이 2대3이라고 했어요. 2대3이라는 건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는 2대3을 다시 읽으면 우리 초등학생 수학 비례 배분으로 풀 겁니다. 그럼 알파를 만약에 알파를 뭘로 잡으면 좋아? -2별로 잡아봐봐. 그럼 베타는 3별로 둘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별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로 잡으면 되겠다, 그지? 양수라고 두는 거다. 알았지? 그러면 알파는 음의 실근 노고요. 베타는 양의 실근이 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쓸 거야. 두근의 합은 첫 번째 갑니다. 두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바꿔 얘기하면 그냥 알파 자리에 -2별, 베타 자리에 3별을 대입할 겁니다. 이 근과 계수 관계지. 뭐가 노지? -a분의 b. 그래서 -2m 플러스 1 나오지.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세요. 별은 -2m 플러스 1을 정리정돈을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풀린다. 두 번째, 이건 합에 대한 내용이고 곱은 -2별이랑 3별을 곱하면 a분의 c. 뭐가 나오지? 역시 -k가 나오지. 이쁘게 한번 써보세요. -6별 제곱은 -k와 같으니까 6별 제곱은 뭐 같다? k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연립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갑니다. K를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답이 나왔지. 요거는 이거 아닌데요? 별인데요? 아니, 스톱을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별자리 뭘 대입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뭐다? K다. 1번 답은 이겁니다. 뭐 전개 안 해도 되겠죠? 이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2번 때문에 인물 질문했지. 근데 5-1번을 풀어야 5-2번이 풀리거든. 모든 정수 K 값 그때 두근을 구하라는 거야. 정수가 그러면 자, 이 녀석이 정수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최소한 0보다 커야 되겠지. 어때?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와야 되니까 D를 풀겠습니다. B의 제곱. B 이겁니다. 천천히 2m-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 A는 1 곱 C가 마이너스 K거든. 근데 마이너스 K 자리에 이 녀석을 대입할 수 있나? 마이너스 K 제곱 자리에 뭘 대입해? 마이너스 6별 제곱 대입할 수 있지. 다시 마이너스 K 자리에 알겠지? 뭘 대입한다고요? 6별 제곱. 근데 6별 제곱 뭐와 같아? 아니 다시 전체를 적어줄게. 곱 C인데 다시 C가 뭐라고? 이거 마이너스 K가 지금 이잖아. 마이너스 6배 2m-1 제곱과 같지? 바로 정리되지? 그럼 여기다 바로 집어넣는 거야. 그렇네? 근데 앞에 플러스 있잖아. 플러스 되고 6배 2m-1의 제곱이 된다고. 이거 정리하면 결국 이 녀석이 1개 있고 이 녀석이 24개 있잖아. 그럼 총 몇 개야? 25개의 2m-1의 제곱이 되지. 맞죠? 그런데 M은요. 정수이긴 한데 K는 어떤 수라고? 그렇지. 그럼 첫 번째 M이 만약에 0이면 K는 뭐가 나와요? M자리 0을 대입해보세요. K는 뭐가 나오지? 6이 나오지. 아니 다시 M자리 0을 대입해봐. 6이 나오잖아. 이건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네? 그럼 두 번째 M자리 1을 대입해봐. K자리 뭐가 나와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 되잖아. 1 곱하기 6. 6이네? 아니 두 자리 단수가 안 돼. 그럼 세 번째 M자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봐봐.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지. 플러스 2 3이 돼. 3의 제곱은 9, 6, 9, 54. 와우 찾았네. 네 번째 그러면 M자리 뭘 대입해볼까? 2를 대입해볼까? 2를 대입합니다. 오케이. 이거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 역시 마찬가지로 K는 54가 나오지. 그러면 세 번째, 다섯 번째네. M자리 뭘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4 플러스 1. K는 얼마가 나와? 6배 뭐가 나오지? 다시 요거 계산하면 25잖아. 25. 근데 자릿수가 넘어가지. 두 자리 자연수가 돼버리잖아. 아니 세 자리 자연수가 돼버리네. 안 되네. 만조가 더 있을까? 더 있을까? 생각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같은 거 대입해봐.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M을 물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정수 M을 물었잖아. 정수 M은 마이너스 1과 2지. 자, 세 번째 케이스 합니다. 그때 두근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갑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면 자, 갑니다. K가 54가 나오거든. 그러면 그 정수식 다 적어볼까? 그럼 X제곱. M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3X. K자리에 54를 대입해. 마이너스 54는 0. 인수분해 되네. 6, 9, 54. 그래서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6. 두근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X는 9, OR 마이너스 6. 네 번째 상황 보세요. M자리 2, K자리 54를 대입해보세요. 그래서 X제곱. M자리에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플러스 3X가 나오고 상수 K자리에 54를 그래서 마이너스 54는 0. 인수분해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6은 0.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9 또는 6. 검사는 안 해도 되겠죠? 실제로 그려버리면 두근의 비율이 절대값의 비율이 2대3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두 쌍을 다 적어줘야 돼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연습문제 126번입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있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좀 전 문제랑 동일해요. 쓰이든 안 쓰이든 반드시 개형을 쓰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겠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좀 전에 풀었잖아요. 너가 시험에 나왔잖아.
두근의 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곱은 a분의 c네. 3분의 마이너스는 음수잖아. 맞죠? 그 말은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근이라는 사실도 찾아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두근의 합은 뭐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지. 혹시 근과 계수형 유도 필요하면 손. 자, 유도 한번 해드릴게요. 짧게 합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두근의 합은 왜 마이너스 a분의 b인지, 두근의 곱이 왜 a분의 c인지까지 이건 해줄까?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좋았어. 두근의 차 정도는 유도해줄게. 차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부르거든. 이걸 두근의 차이 차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원래 외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 자, 유도 한번 해줄게요. 그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뭘 빼준 것 같지? 그렇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뺀 것 같지? 아니, 왜요? 아니, 우리 제자들 절대값 별의 제곱은 별 제곱과 같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게 좌변은 원래는 이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 봐도 관계없거든. 이 나와서 곱셈공식이 변형이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알파 곱 베타는 a분의 c네. 자, 통분 정리할 수 있지. 좌변은 a제곱, 좌변이래. 앞에 건 a제곱분의 b제곱. 통분 정리합니다. aa 곱해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분의 4ac. 통분 정리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제곱에서 이 녀석이 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분의 루트 b제곱이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루트 뭐의 제곱 뭐 같지? 절대값 같지. 원래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도하고 외우라. 절대값 벗고 놓으면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래서 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녀석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부르지. 영어로 discriminant. 얘를 d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두근의 차는 a분의 풀마 루트 d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두 점, 이 점이 P라고요. 이 점이 Q라고요. 그 거리가 얼마래? 3분의 4라고 했잖아. 이 의미가 도대체 뭔 소리야? 이 말은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값이 얼마다? 3분의 4라는 얘기 아닐까요? 괜찮지? 그럼 바로다가 곱셈공식 유도해도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자, 제곱에도 관계없지?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9분의 16. 곱셈공식이 변형이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줘야 9분의 16과 같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k니까 제곱하면 9분의 k 제곱. 알파 곱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4. 이 녀석이 9분의 16. 16을 곱해버려. 9를 곱해버려. 그래서 k 제곱 더하기 12 더하기 16. k 제곱은 4. 제곱에서 4가 되는 k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부르지. 4의 제곱근은 2개 나오지. 그래서 원래는 불마 루트 4인데 자, 제곱에서 4가 되는 건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이게 우리 중3 때 배웠던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불마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곱근도. 중3 책에 가장 어려운 게 제곱근이거든. 수능에 역대 수능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곱근이 계속 나와요. 그렇지. 이거 연결해서 함수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연습문제 129번. 이 문제는 단언컨대 앞으로 2년 6개월 후에 있을 우리 제자들 수능 치죠. 수능이 100% 놉니다. 100%는 자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선생님 94년 수능부터 다 풀어봤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모의고사 학평 다 풀어봤어요. 그럼 경찰대, 의대, 지대, 약대, 해부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웬만한 하여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아는 겁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책이 있어요. 자, 필기 꼭 하세요. 자, 갑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다? 두 함수의 뭐 같다?
교점의 어떤 값? 맞아요. x 좌표값입니다. 이게 연립방정식 근이다.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 잠깐만 내가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 3차 함수가 나왔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칠까? 교점 몇 개 나와? 얘를 마이너스 1, 얘를 1, 얘를 만약에 2로 잡자. 이 연립방정식 근이 뭐다?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예요. 이게 연립방정식 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봐.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이 두 그래프는 교점이 나와 안 나와? 나오네. 교점이 하나는 x좌표는 1, 또 다른 좌표는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실제로 연립한다는 건 중괄호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이랑 이거 다르게 한번 읽어볼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연립방정식 근은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를 했는데 자, 혹시 이렇게 적으면 읽어낼 수 있을까? 몇 번 보여준 적 있지? 다르게 읽어볼게. y값이 같아지는 y값이 같아지는 자, y좌표 보이지? y좌표 보이지? 같아지게끔 x값,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y가 같잖아. 그럼 x값이 뭐니라고 묻는 거야. 그걸 바로 연립방정식 근 x만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래. 나중에 함수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휙 넘겨주면 2x제곱 부호조심 마이너스 a 플러스 2곱 x 더하기 10 마이너스 b 이퀄 0인데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라고? 1과 3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로 잘 보세요. 이 그래프 똑같은 게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이 2차 함수를 그린다면 빨간색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라는 거야.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알았지? 같은 거입니다. 그럼 두 근은 근의 공식 쓸까? 아니면 뭐 대입해서 풀까? 아니면 근과 계수관계 쓸까? 그럼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야. 근과 계수관계 두 근의 합은 계수로 알 수 있지. 마이너스 a분의 b 바로다가 2를 곱하면 4는 a 마이너스 2 얘는 얼마? 6 아니다 틀렸다 그지? 틀렸네요. 여기 4인데 그죠? 4의 2배 하면 8이죠. 8은 이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a 마이너스 2니까 a는 10.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계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a분의 c 그래서 2분의 10 마이너스 b 2를 곱하면 6은 10 마이너스 b 그럼 b는 얼마란 얘기예요? 4. 그래서 a 빼기 b는 6. 개념원리 고등수학 3 연습문제 133번은 다음 달에 있을 부산시 교육청 학평에 나온다고 보고 덤비셔야 됩니다. 자, 누가 뭐래도 내 제자들은 2차 함수를 그리세요. 수학이 곧 함수입니다. 함수하려고 수학하는 겁니다. 웬만한 건 전부 다 함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맥상 지금 어떻게? 잘 보세요. 알파를 왼쪽, 베타를 이쪽에 잡아야 되지. 우리 축방정식 대부분 아이들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우지. 근데 외우지 말고요. 유도 잠깐만 해드릴게요. 2차 함수 정의, 작년에 고3들 형아들 시험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2차 함수 정의가 뭐라고 했지? 그려놨네. 축 기준에서 좌우 대칭이지. 그걸 한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표현해볼까? 수학은 수학으로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걸 쓴다? 그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잘 보세요. 알파라는 점, 베타라는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소직하게 떨어져 있는 걸 대칭 축이라고 부릅니다. 선대칭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니? 그럼 알파와 베타의 합의 절반이 바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좋았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유도 하나 되겠지? 유도 표현하면 손. 두 번의 합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거 대입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걸 외우라고 쌤들이 얘기하듯이. 하지만 외우기 전에 2차 함수는 이렇게 선대칭 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지 않나? 알았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는 뭐가 돼? 2분의 6? 다른 건 몰라도 축방정식은 3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문제 한번 보세요. 그 꼭지점이 주어인 거야. 꼭지점이 이 점을 편의상 P를 한다면 이 직선 위에 있대. 뭐 이 직선 대충 그릴 겁니다.
이 직선을 대충 그려도 정확히 대충 그려라.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지. 말 그대로. 답지는 이렇게 안 풀어놨어.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이걸 보자마자 다음에 암산되면 안 해도 돼. 암산되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지금은 적으세요. 그러면 꼭지점을 계산할 거야. 꼭지점도 반에 적어. 아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 그림에서 인수정리 써먹을 수 있나요? 뭘 인수를 가진다? X축과 알파에서 만난다는 건 X 마이너스 알파. 또 X축과 베타에서 만난다는 건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를 가지지. 근데 최고차 기수 얼마래? 1 붙여주면 돼. 방정식 끝. 이렇게 하면 끝. 여기다가 또 정리해가지고 막 반의 제곱하고 막 할 필요 없잖아. 뭐만 대입하면 돼? 3. 왜? P점 X 앞에가 3이거든. 3콤만 뭐잖아. 3을 바로다가 대입하세요. 알겠지? 이 녀석이 함수로 쓴다면 이렇게 쓰잖아. 그럼 F3은 얼만데? F3은 3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3 마이너스 베타네. 아, 전개해봐. 분배 9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알파 3을 마이너스 3을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따라오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6 마이너스 18 9 빼기 18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알파 베타. 이 녀석이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9 더하기 알파 베타. 그런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대? 아니 직선 위에 있다잖아. 그럼 대입할 수 있겠네. y자는 뭘 대입해? 마이너스 9 더하기 알파 베타. x자는 뭘 대입해? 3을 대입하면 6 마이너스 7. 그럼 알파고 베타는 얼마예요? 암산한다. 마이너스 1. 양변에 9를 더하면 뭐 넣지? 8.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요. 알파고 베타는 8이니까 또 이걸 홀릭돼가지고 두 개만 보고 또 연립해 또 푼다? 그 시간 낭비인 거야. 출제자 의도 한번 보세요. 뭘 대반값을 물었어? 출제자는. 그래, F0을 물었잖아. 여기서 F0은 뭔데? 0을 잡아넣어. 알파고 베타를 묻는 거 아니야? 근데 알파고 베타가 얼마래? 8. 수학은 이 손으로 하는 거고 머리를 쓰는 거야. 이 두 개만 있으면 돼. 나머지 필요 없어. 알 때까지야. 알 때까지. 개념원리 고등수학 3 연습문제 확인 체크 185번입니다. 자, 이거 내가 좀 전에 모의고사 문제를 고1 거 막 디비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고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꽉 끼는 직사각형을 그린 경우도 있었어요. 원리는 똑같아. 내가 그걸 찾아주고 싶었는데 이 안에 닮음이 있단다. 잘 보세요. 닮음 찾는다 셈이랑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네. 편의상 별각, 편의상 하트를 할 거예요. 그럼 삼각형 ABC에서 별 더하기 하트는 몇 도? 90도. 맞지? 자, look at me. ABC 찾는다. 별 90도 하트 찾는다. 그럼 힌트는 이 안에 이 땅은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대변이 서로 평행하네. 또 대변이 서로 평행하지. 맞아요. 그럼 편의상 내가 기호를 좀 매길 거야. 직사각형 이 점을 P, Q, R 여기를 B라 할 거야. 보이지? 그럼 이 직각이네. 얘도 직각이지. ABC랑 닮음 찾아보세요. 어디 있지? ABC랑 별 90도 하트. A, P, Q는 닮았어 안 닮았어? 무슨 닮음? AA 닮음. 하나 더. Q, R, C는 닮았지? 무슨 닮음? 그렇지. 역시 A의 닮음이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네. 그럼 결국 이 상가의 바닥면은 넓이를 계산하려면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 알아야겠지. X랑 Y를 잡는다면 자, X 범위는 저를 보셔야 됩니다. 0보단 크고 20보단 작아야겠지. Y도 마찬가지지. 그지? 0보다는 크고 40보단 작은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땅이 만들어지잖아. 그렇네. 그래. 그럼 AP 거리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이 길이는 20 빼기 X. 여기는 Y고요. 요 QR은 X였고요. RC는? 40 빼기 그렇지. 40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봐봐. 20 빼기 Y랑, 요 길이 Y. 자, 닮음이죠? 20대 40은 1대 2잖아. 보이죠? 바로다가 닮음을 1대 2는 다시 20이라는 걸 읽으라면 하트의 대변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트 대변 길이 20, 별의 대변 길이 얼마? 40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트 대변 대 별 대변은 몇 대 몇?
그렇지. 이렇게 쓸게 그냥 하트 대 별 쓸게. 괜찮지? 대변입니다. 는 녀석 이 녀석이 또 하트인 거 알겠지? 하트 대변 20 마이너스 x 대 별 대변 그냥 y지. b에서 y를 잡았잖아. 이게 y 되잖아. 이것 대 이거 세로 대 가로 길이는 몇 대 몇? 1대 2. 또 똑같은 원리야. 이렇게 잡은 관계 없습니다. 이 길이는 얼마? x. 어차피 닮으면 이용하는 거잖아. x 대 얼마? 40 마이너스 y.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앞에 두 개 한번 해볼까? 내항의 곱은 40 마이너스 2x는 외항의 곱 y가 되죠. 보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를 근데 편의상 썸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합 s는 가로곱 세로잖아. x 곱 y. 근데 y가 뭔지 알지? 여기 있네. y자리 뭘 대입해? 40 마이너스 2x. 여기서 실력이 나오죠. 그걸 전개해서 꼭지점구하고 아니야. 여기 보자마자 이 절편값, x 절편값은 어디예요? 어디다? 0이랑 20인 거 알겠나? 그렇네. 그렇네.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0, 여기 20인 거 알겠지? 축 방정식은 합의 절반이지?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기로 했다. 10 나오지? 보고 배우세요. 그러면 S범위는 잘 보세요. X범위를 찾아보세요. X범위는 0초가 20 미만이잖아. from A to B 이렇게 성립하지 않나요? 최소값은 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대값은 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X가 10이면 자 암산해봐. X가 10인 거야. Y는 얼마지? 20이지. 얘들아 세로 10, 가로 20일 때 맥스인 넓이는 얼마다? 이거 10 대입하면 되잖아. 꼭지점에 Y좌표를 나타내는, 꼭지점에 S좌표를 나타내는 거잖아. 10을 대입하면 10이고요. 이거 40 빼기 20이니까 20. 그래서 이건 10, 200이 되겠지. 그래서 맥스인 넓이 S는 얼마? 200. 단위는 특별한 말이 없지만 미터 제곱. 있네요. 미터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겠니? 혹시 공대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거 수학을 진짜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정말 응용 많이 된다. 알았지?